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두뇌는 가장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왜 어떤 것은 잊고 어떤 것은 기억하는 걸까요? 왜 거절을 당할 때 신체적인 고통처럼 똑같이 아플까요? 걱정 마세요. 그 이유도 곧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심리 상태와 관련된 재미난 사실부터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패스트푸드 또는 다른 레스토랑에 칼로리 표시가 있는 경우 사람들은 건강에 더 안 좋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이죠. 식당에 들어갔을 때 배가 몹시 고픕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장 먹을 걸 줘 라고 말하고 있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벽에 걸려있는 칼로리 표시가 눈에 띄입니다. 커다랗고 기름진 치즈버거는 710칼로리가 들어있다고 적혀있네요. 큰 시저 샐러드는 약 500칼로리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때 배고픔이 속삭입니다. 이봐, 차이는 200칼로리밖에 안 돼. 그게 정말 상관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미래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칼로리 표시를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건강한 샐러드가 실제로 치즈버거만큼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피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방관자 효과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비상사태를 목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도움을 줄 가능성은 더 적다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료품점에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고 불평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택 사항들조차도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선택할 종류가 너무 많을 경우 두뇌는 마비가 돼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한 식료품점의 손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은 상품을 2개의 부스에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부스 테이블에는 6가지 종류의 잼이 있었고 두 번째 부스의 테이블에는 24가지 다른 종류의 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스에 들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선택의 폭이 더 좁은 첫 번째 테이블에 60%의 손님이 들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31%가 그 잼 중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나머지 40%의 손님들은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잼이 있는 테이블에 들렀지만 단지 3%만이 잼을 구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은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네요.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손님들에게 수십 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실적 분석에 기초하여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선택은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새로 산 스마트폰은요? 구입하기 전에 가격과 모든 기능을 비교했어요. 정말 사전 구매 조사를 철저히 했다고요. 알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광고를 받고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잠재의식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 결정이 꼭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뇌는 매 초마다 1100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결정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절 믿으세요. 여러분의 두뇌를 믿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더 신뢰해야 해요. 그럴수록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있는데 판매원이 이 멋진 모델을 사라고 설득했다고 해보죠. 이제 스마트폰 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순간 이미 잠재의식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미 제안받은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보다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면 직감을 믿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직감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것뿐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멀티태스킹 하고 있다고 100%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예외가 뭐냐고요? 자, 만약 이전에 수백 번 해온 익숙한 일상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동시에 정신적인 일과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정적인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과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만약 동료가 여러분을 파티에 초대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마치 그들이 여러분을 신체적으로 때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적인 경로를 택하기로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을 모두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단일 신경체계를 갖게 되었죠. 아, 내 심장. 기억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이 기억은 재구성되기 매우 쉽죠. 자, 기억을 두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짧은 비디오 클립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억을 찾아갈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억은 삶에서 발생한 새로운 사건들의 결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애인과 멋진 해변가 휴가를 보냈어요. 이때의 기억은 따뜻하고 낭만적이며 아늑할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 헤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에 완벽했던 그림에 새로운 세부 사항이 추가될 거예요. 아마도 애인이 차갑게 굴고 거리를 두었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기억 전체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불어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처럼 정확하게 글을 읽지 않습니다. 과거에 몇몇 연구원들이 믿었던 것과는 달리 두뇌는 단어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글자 모양과 순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먼저 한 단어 안에 글자를 인식하고 나서 그 단어를 전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비록 올바른 순서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흥미롭게도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글자뿐만 아니라 주변 시야를 사용하여 이미 앞으로 나올 15개의 글자를 미리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뇌는 다음에 나올 단어를 미리 예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두 대문자로 쓰인 글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낀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종류의 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면 이런 스타일에 익숙해질 것이고 소문자로 된 글을 읽는 것처럼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모든 대문자로 글을 쓰는 것이 고함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만약 친구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하기로 한다면 말이죠.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오, 진정하세요. 다음 사실은 약간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측 능력이 형편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미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잠재적인 반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에 모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실직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권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잠재적인 불운한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실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망연자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느끼게 될 행복의 정도 또한 과대평가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피곤할 때 혹은 두려움을 느낄 때 쇼핑을 한다면 조심하세요. 이 경우 로고와 브랜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TV 광고에서 최소한 본 적이 있는 친숙한 상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기운이 쭉 빠져서 피곤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친숙함을 선택하고 브랜드의 덫에 빠집니다. 그러니 행복할 때 식료품을 사세요. 배고플 때도 안 됩니다. 그것도 위험해요. 어떤 심리학적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